자, 오늘은 5단원 함수의 미분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원으로는 5단원 함수의 미분.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이제 컨디션이 거의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매일매일 올라갈 건데, 원래 오늘 월요일은 수원이 올라가야 됐었는데 이제 교재 책을 안 갖고 오는 바람에 미적분이 오늘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자, 함수의 미분 첫 번째 오늘 할 거는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화자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두 점 사이에 이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프 상에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제 변화율 표시를 얘기해요. 보통 여러분한테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쪽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점이 주어지겠죠. 이 식을 y는 fx, y는 fx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는 그럼 fa가 되겠죠. fa. 여기는 fb. 펜 두께를 좀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점, 이 점은 뭐가 됩니까? a, fa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 점은 b, fb가 됩니다. b, fb. 자, 그러면은 무엇이냐?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두 점 사이에 이게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아니 뭐야? 색상.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 점이 b, fa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fb 빼기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 빼기 a잖아요. 즉 평균 변화율이란 거는 평균 변화율 이란 것은 식으로 쓰면은 b 빼기 a, 즉 x의 변화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됩니다. 표시를 해보자면 얘는 x의 증가량 분의 뭐? y의 증가량,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 상에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변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B점을 A에서 요만큼, 파란 색깔 바꿔볼까? A에서 요만큼이 증가한 거죠. 잘 안 보이나요? 요만큼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B점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델타 X만큼. 그러니까 이 X의 증가량을 우리 델타 X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Y의 증가량을 델타 Y라고 얘기했는데, 증가량만큼 A점에서 증가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f의 y값도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좀 바꿔서 어떻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다? 평균 변화율이란 거예요.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점 A.1,3과 B.5,7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5 빼기 1분의 7 빼기 3 얼마? 4분의 3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순간 변화율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순간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과 비슷한데 얘는 그래프 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얘도 이제 그려볼게요. 좀 과장되게 그릴게요.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y는 fx 좀 되게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점을 a, 여기를 a, 그럼 여기는 fa가 되겠죠. 여기에 이 점을 b, 여기 없는데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없는데 이렇게 되나요? 여기를 fb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해보면 평균 변화율. 이게 평균 변화율이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평균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B점, B, FB 혹은 방금 전에 배웠던 F가 아니라 지우개 조그만 거 요것만 지우고 A 플러스 델타 X에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두 가지로 썼었죠. 방금 전에 이제 평균 변화를 배울 때.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은 이 B점이 A를 향해 점점 다가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란 거는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얼만큼 변화를 하는가 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순간 변화는 뭐냐면 A에서 아주 B까지 움직이는 그 오랜 기간이 아니라 아주 잠깐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만큼 움직이는가 궁금한 게 순간 변화율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를 A점으로 점점점 가깝게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A에서 B까지는 굉장히 길게 움직였어요, 지금. 근데 이 B를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점을.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걸 좀 이렇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움직인 건데, 그럼 얘를 이제 색깔을 바꿔갖고 한번 해볼게요. 두 점을 이어볼게요. 요거랑 요렇게 한 번 있고, 한 번 있고, 한 번 있고, 한 번 있어요.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여기 있는 점이 A에 완전히 가깝게 붙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두 점을 이어버리면 이렇게 접선에 가깝게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가깝게 붙으면 A하고 A점 사이가 여기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색깔을 바꿔보고 내가 이거를 그냥 확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에 A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던 점들이 점점 다가오겠죠. 그랬을 때 A 옆에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었어. 그럼 뭐야 이거? A 옆에 바로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그거를 두 개를 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하고 같아진다고. 접선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 자체를 보아하니까 B가 A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가. 거의 B가 A가 되게끔 바꿔야 돼.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뭘 쓸 거냐? 바로 이걸 쓸 겁니다. 일단 평균 변화를 써보면 B 빼기 A분의 F의 B 빼기 FA죠. 근데 이거예요. B는 A를 향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B는 A를 향해 간다. 이게 뭐다? 바로 순간 변화율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한 거 있었죠?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리미트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A를 향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델타 X가 될 거고 여기가 F의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겁니다. 빼기 F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델타 X, A네. 둘 다 지울 수 있죠. 결론적으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우리는 요 위에 써진 요거와 이 두 개를 무엇이라 부르냐? 순간 변화율이라 부릅니다.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우린 이걸 F-A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F-A는 얘는 자 이거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고 이거는 우리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도 하고 미분 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둘 다 A, FA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같은 말.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힘들죠. 구분해내기가 처음 배운 학생들한테 이걸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간 변화율은 이제 리미트를 써갖고 이렇게 쭉 구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미분계수는 미분을 한 식에다가 A점을 딱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기도 해요. 근데 그 두 개는 사실상 뭐다? 같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프적인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다? 접선의 기울기였다. 요거에 대해서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는 뭐다? 같다. 같다? 같다.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두 개 뭐? 같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다. 잘 알아야 돼요. A, FA에서 기울기다. 그럼 F-A는 접선의 기울기. 얘는 요거는 그런 의미도 받겠죠.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잘 머릿속으로 요새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연상되게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기억하죠? 기억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일단 세 번째 도함수. 도함수는 얘는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의 일반화입니다. 일반화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미분계수나 순간 변화율 특정 점에서였어요. 근데 얘는 함수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구를 통과할 때마다 어떤 동굴을 통과할 때마다 돌멩이 2개씩을 주워 나온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워 나왔어요. 철수가 주워 나왔어. 철수는 돌멩이 2개를 주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희도 돌멩이 2개를 주워 나왔어.
근데 모든 애들이 돌멩이 2개를 주워 나와. 그러면 저 동굴은 돌멩이 2개씩 주워서 나와야 되는 동굴이다. 이렇게 시키는 게 일반화라고 이렇게 뭐 어폐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시키는 거 한마디로 공식화 시키는 걸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식화 시킨다, 규정화 시킨다, 식으로 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이걸 일반화.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은 우린 특정 점에서는 그냥 값으로 바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게 사실은 뭐냐면 미분하여라와 똑같은 거예요. 도함수를 구하라는 fx를 미분하여라 와 같은 말입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화를 시켰어요. 그럼 아까 식을 쓰게 되면 리미트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밑에 분모는 델타 x였어요. 근데 위에는 fa 플러스 델타 x였어요. 그걸 a를 x로 바꾸는 거예요. 도로. 정상적인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fa를 fx로 바꿔놓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느냐? f-x가 됩니다. 왜? 아까 a점에 x점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x값이 들어온 것 뿐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좀 이따 미분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미분한 거예요. 미분된 함수를 얘기합니다. 즉 도함수를 구하여라, 함수를 미분하여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합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 넘어올게요. 자 그럼 리미트 델타 x는 그대로고 0으로 가고 델타 x분의 자 fx x제곱이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써볼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얘랑 얘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2x 델타 x랑 델타 x 제곱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가. 그럼 결론은 얼마? 2x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미분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알겠지만은 f-x는 현재 2x입니다. 자, 미분한 함수랑 도함수를 구한 함수가 같죠. 그게 뭔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은 뭐라? 미분하여라. 미분한 함수를 구하여라.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럼 이 부분 지우고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것만 지울게요. 이것만 지우고 이제 펜을 갖고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평균 변화율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두 점 사이 기울기입니다. 이거 두 점 기울기예요. 기울기 구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순간 변화율이. 근데 순간 변화율은 이거 미분 계수랑 같다고 했어요. 미분 계수. 특정 점에서의 미분 계수. 특정 점 얘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맞죠? 세 번째로 이제 도함수를 배웠는데 도함수는 얘는 미분된 함수예요. 미분된 함수. 도함수를 구하여라. 함수를 미분하여라. 미분된 함수를 구하여라.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이 순간 변화를 일반화 시킨 게 도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a점을 대입하면은 그게 뭐예요? 순간 변화 혹은 미분 계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요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헷갈려요, 이 부분 자체가. 처음에 초반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오케이?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좀 봅시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 자, 연속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연속은 어떻게 알았어요? 연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연속에 대해서는. 자, 연속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즉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fa가 있다, fa가 존재한다, 요 말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 fa가 뭐다? 같다. 이게 성립을 해야지만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프적인 의미로 바라보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거거나 혹은 이겁니다. 순간적인 함수의 변화를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이란 게 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나 이런 것들은 규칙성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규칙성 있는 점들의 모임. 근데 그 규칙 안에서도 그 각각의 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함수와 파악할 수 없는 함수가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그 파악할 수 있는 함수를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 같은 거,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파악 가능한 거예요. 직선 같은 경우도 파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y는 x 같은 건 뭐예요? 직선을 따라서 쭉쭉쭉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한 부류에 속합니다. 곡선도 대다수 파악이 가능한 부류에 속하고요. 근데 이거를 말로 접선의 기울기가 있고 순간적인 변화를 예측 가능하다. 뭔 개소리야. 수식으로 알고 싶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 가능해야지만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할 수 있는 수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개 더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자면 미분 가능을 찾아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속인지 확인을 하세요. 연속인지 확인. 연속이어야지만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인지 확인. 그래프 모양은 대부분 미분 가능하냐 물어볼 때는 그래프를 줘요. 식을 주던가 그래프를 주긴 할 건데 연속인지 확인 같은 거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분 가능을 판단할 정도가 되면 연속 같은 건 이미 연습을 많이 해온 상황일 거예요. 연속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 미분한 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해보는 거예요. x는 그러니까 자극한 f-x의 자극한 환이 아니라 그 다음에 f-x의 우극한, 이 두 개가 같다. 그게 뭐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고 f-a 이게 미분값, 그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 연속인지 확인한 다음에 얘가 된다. 그럼 그때 미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에 2x 플러스 2 이거 대입하면은 6 나옵니다. 리미트 x가 2 우극한 2x 플러스 2에 6 나와요. 됐죠? 두 개 같죠? 이때 미분 가능한 거예요. 미분 값은 얼마? 6이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를 해요. 언제? 이 지우개로 이 부분만 지우고 할게요. 이 예시 부분만 지우겠습니다. 뭐냐?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첨점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y는 절대값 x. 얘 그래프 모양을 잠깐 그려보면 뾰족합니다. 이렇게 끝이 뾰족해요. 여기 이 점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뾰족한 점. 실제로 이쪽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1사분면하고 2사분면 부분에 있는 직선들은 미분이 돼요. 근데 이 뾰족한 점인 x는 0, 이 부분에서는 미분이 안 됩니다. 왜? 자, 여기는 y는 x로 풀리고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로 풀려요. 절대값 푼 거예요. 자극한 우극한을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y-는 1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이네. 자, 이거 자극한 우극한 둘 다 해봤자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로 같지 않아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는 첨점이라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래프상에 뾰족하게 표시가 돼서 그렇게 첨점, 이렇게 뾰족할 첨자를 써서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프상에서 첨점이지만 첨점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첨점이 아니지만 첨점처럼 그래프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야? 이렇게 수식을 써서 확인을 하긴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이 정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좀 침착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기본적으로 함수, 요 예시도 또 지워야겠네요. 지웠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함수에서는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함수 크게 있을 거고 연속인 함수,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면은 얘는 반드시 연속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드시 연속이라고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거의 역은 안 된다. 요 정도는 잘 기억해 두세요. 미분 가능하면 뭐다? 반드시 연속이다. 연속은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연속이면 일단 미분이 불가능해요. 자, 정리를 해줄까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후보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연속이죠? 그럼 얘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된 거예요. 참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불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하다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어야지만 미분 가능에 참석 정도는 할 수 있다. 참석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미분 이제 가능성 찾는 거에 대해서는 꽤 어렵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해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문제가 없이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있는데 문제에 관련된 거는 조만간 이제 공지를 하나 올릴 겁니다. 유튜브 거기 썸네일 상에 보면은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 걸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누르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문제에 관련된 거 시작이 될 거고요.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문제 풀이 가능하게 올라갈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빨리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중간고사 범위에 이제 이과 거까지 계산을 하면은 최대한 미분법 중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분법 중간, 뭐 곡선의 접선과 미분 요 정도까지는 일단 개념 설명을 올리고
빠르게 올린 뒤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상.